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수상한 면회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계 좌장인 4선의 정성호 의원이 작년 연말과 올해 연초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 비리 범죄 혐의로 구속된 핵심 피의자들을 잇따라 면회했습니다. 주고받은 대화가 영화 대부에 나오는 마피아 패밀리를 연상케 합니다. 알리바이를 만들라. 마음 흔들리지 마라.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9일 이재명 대표의 분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면회했습니다. 12월 16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북 사업 라인이었던 대리인이었던 이화영 경기부지사 전 경기부지사를 면회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의 대북 라인이었던 아태협 안부수 회장이 11월 9일 검찰에 체포된 후 경기도와 쌍방울의 검은 커넥션이 연일 보도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올해 1월 18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을 면회했습니다. 면회 전날인 1월 17일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체포되어 귀국한 날입니다. 정성호 의원은 무엇이 다급해서 김성태 귀국 다음날 부랴부랴 전 정진상 면회를 가야 했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정성호 의원의 면회 중 발언은 들을수록 기가 막힙니다. 알리바이를 만들지 마라. 마음 흔들리지 마라. 누가 보아도 단속하고 회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재명 대표의 비리 범죄 혐의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은 곧 대통령이 된다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요?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정성호 의원은 일반인은 들어본 적도 없는 장소 변경 접견을 통해서 이재명 범죄의 핵심 피의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른바 특별면회 방식입니다. 정성호 의원이 사개특위위원장이 아니라면,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면 이런 특혜가 가능했겠습니까? 정성호 의원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 당무는 별개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제1야당 대표라는 계급장 떼고 개인 자격으로 수사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해왔습니다. 그랬던 정성호 의원이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이 대표의 왼팔 오른팔 공범들을 특별면회로 만나서 회유와 단속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충격적이고 실망스럽습니다. 이 면회 사실이 보도되자 민주당은 적반하장입니다. 도둑이 몽둥이 들고 검찰을 두들겨 패려고 합니다. 대화 내용 유출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기 위한 검찰의 시나리오라고 주장합니다. 검찰과 법원이 김용과 정진상, 김성태와 이화영을 감옥에 가둬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부정비리에 대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데 검찰이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재명 대표, 정성호 의원,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테니 입 다물고 있으라고 지시한 겁니까? 국민 상식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고 있습니다. 곧 국회 본회의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간절하게 호소하시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국회의원 윤리 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합시다. 21대 국회가 헌정사의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합시다. 국민의힘이 2월 1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부울경을 거쳐 오늘은 광주, 전북, 전남 합동연설회를 진행합니다. 지역 다니면서 주민들과 당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다. 물가가 너무 비싸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6개월째 지속되며 국민 살림살이가 정말 팍팍합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로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5%대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 1일 이후 전기요금 평균 9.5% 올랐습니다. 전기요금 인상폭 70년도 5.1 쇼크 이후 최대입니다. 난방비 폭탄 때문에 보일러조차 마음껏 틀지 못합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월급은 제자리인 중산층과 서민 취약층에겐 더없이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국민과 기업을 더 어렵게 하고 이는 급속한 소비 위축을 불러와서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도로, 철도, 우편 등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에 최대한 동결키로 하고 지방정부에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참으로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발맞춰서 서울시가 올해 4월 말께로 예정했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의 독과점 횡포와 수익을 그대로 두기 어렵습니다.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해서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상생금융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합니다.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고된 일상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기조에 맞추어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고통을 나눌 수 있도록 집권 여당도 촘촘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1000건 넘게 쌓인 상임위가 무려 7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시급한 법안들은 논의 테이블에 먼저 올려 처리해 줄 것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발언처럼 여당과 야당은 협력의 대상이지 적이 아닙니다. 방탄국회로 개점휴업 국회를 만들지 말고 서로 협치하여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의 고통과 고단한 삶을 어루만져주는 국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의 3대 개혁 과제가 있지만은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국민 여론입니다. 강성노조, 그 다음에 고용, 경직,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부족한 제재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기업들이 전부 외국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돼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자식들 일자리 없어진다. 이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인데 민주당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환노위에서 소위 노란봉투법을 일방 처리했습니다. 노조의 불법과 폭력에 눈 감고 솜방망이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의 법 체계에도 노조의 불법 파업이 그치지 않은데 파업의 요건을 더 수월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해서도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완전히 이 국민들의 요구와는 달리가는 이런 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하지 못하다가 이제 기댈 때가 민노총밖에 없으니까 민노총의 촛불 청구서를 뒤늦게 받아들고 민노총과 함께 기업이야 어려워지든 말든 국민들이야 어려워지든 말든 자기 편 진지 강화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를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엄중하게 심판해 줄 것입니다. 요즘 이상한 판결들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긴급 출국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하면서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불법인데 어떻게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까? 요즘 기본이 안 된 판사들이 너무 많아요.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출금을 했다 해서 직권남용이 아니다. 나쁜 사람으로 지목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수사하고 처벌해도 된다는 이런 논리를 판결문에 쓰고 있어요.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살인한 사람도 처벌 못하는 것이 근대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 원리인데 목적의 정당성, 이 어떻게 목적이 정당합니까? 긴급 출금 자체가 불법인데 그걸 못 나가게 하는 목적이 어떻게 정당합니까?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겠지만은
여러 판결에서 지금 법원들이 너무나 국민 정서와 뒤떨어지고 법 논리에도 맞지 않은 판결하는 것이 사법부가 너무 망가지고 제대로 감독되지 않은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첨단 전략 산업 특위라고 있는데요. 반도체라든지 중요한 첨단 산업이 여러 가지 규제에 묶이지 않고 제대로 지원되도록 하는 특위인데 국회의장께서 이 전문가인 양상자 의원을 배제하고 민형배 의원을 넣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스스로 탈당하고도 지금 민주당에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무소속이라 해서 비전문가를 넣고 가장 전문가이고 첨단 산업, 첨단 전략 산업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던 양향자 의원을 빼버렸어요. 아마 민주당이 양향자 의원을 싫어하니까 국회의장도 거기에 아마 동조를 해준 모양인데 이거 조속히 복구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회의장께서 민주당이 양향자 의원을 비토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넣어야지. 최고 전문가를 빼고 위장 탈당한 사람을 무소속이라고 넣었어야 되겠습니까? 윤미향 의원 사건은 재판도 오래 걸리고 윤미향 의원의 태도도 이해되지 않았지만은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릴레이 사과를 하고 있는데 왜 이걸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부끄러움을 왜 우리가 가르쳐줘야 합니까?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직업 삼아서 애견 호텔에 결제를 하고 마사지 샵에 결제를 하고 동물병원에 사용하고 한 이런 일이 판결로도 드러나 있는데 이거를 왜 윤미향에게 사과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는 이 민주당 의원들의 도덕성이나 양심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부끄러울 줄 아십시오. 민주당이 어제 기꺼이 불법 파업 조장법을 환노위 법안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말로는 민생이란 가면을 쓰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국가 파괴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은 민주당 집권 당시에는 자신들이 5년간 방치한 법안들입니다. 민노총은 민주당 당사를 점거하면서까지 통과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구원의 손길을 민주노총에 내밀면서 통과를 주장을 했습니다. 민노총이 요구하면 대기업이나 원청은 자신들의 근로자가 아니어도 교섭을 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노총이 보다 쉽게 파업할 수 있도록 해고자 복직 등 사용자의 인사, 경영권 등을 침해하는 노조의 요구도 정당한 파업 대상이 됩니다. 노조가 불법 파업이나 불법 행위로 손해를 끼쳐도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량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을 합법 파업 보장법이라는 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거대 정치 집단으로 전락한 민노총의 뒷배를 얻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세력을 얻기 위해 민주당이 민노총의 청부 입법자 역할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국가 재정뿐만 아니라 농업 미래를 망칠 것이 분명한 양곡관리법도 민주당은 이재명 부패 관련 뉴스를 가려보고자 법사위에 패싱하고 본회의에 강행 처리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당당하고 떳떳하게 조사받겠다고 하던 분이 증거 앞엔 준비 서면만 내밀고 진실 앞엔 입 다무는 표리부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를 22년 5월과 9월에 국민 앞에 약속을 하고 진실의 문 앞에 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다가오자 내가 어디 도망간답니까? 라며 정치 탄압 피해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증거인멸 시도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준비해야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무죄가 나온다.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이보다 더 심한 증거인멸 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방탄 행위들이 민생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진정한 민생을 원한다면 방탄 입법 독재를 멈추십시오.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십시오.
자당의 반대파 의원들을 만나 체포 동의안 부결시켜달라 읍소할 게 아니라 불체포 특권 약속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회계장부 비치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는 노동조합법 9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노동조합법의 회계장부 비치 및 보존과 제출 조항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들은 노조의 자율성을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노조의 회계 및 재정을 엄격하게 관리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다를 것입니다. 모든 일을 법에 따라 엄중하게 관리하고 기득권이나 특혜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 기득권 노조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14일 노동부는 회계 투명성을 빌미로 노조 운영에 대한 개입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를 기득권 세력으로 몰고 범죄 집단화하는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언제 윤석열 정부가 노조를 탄압을 했습니까? 국민들이 요구인 회계 투명성을 높여 보여달라는 것뿐입니다. 이게 탄압입니까? 2030 청년 노조인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는 회계 투명성은 당연하다. 큰 규모의 노조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국민의 요구입니다. 노조는 도덕성과 투명성이 자산입니다. 기득권 대형 노조인 민노총과 한국노총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처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덕성과 책임성을 잃은 노조 본질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구호를 내뱉는 노동운동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용노동부가 회계 자료를 요구하자 양대 노총은 표지만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밥상을 달라고 했더니 밥과 반찬은 없는 빈 밥상만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공정한 노조의 활동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양대 노조는 국민 요구에 답하시기 바랍니다.